썸씽 스페셜의 황진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Age of Disruption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Age of Disruption, 그래서 혼돈의 네네.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콘텐츠가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 또는 한 언어로만 소비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국경을나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이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소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트래블링이라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여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travel faster and further라 그래서 더 빠르고 더 멀리 이제 나아간다.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사실은 뭐 돌파구들이 좀 필요하셨는데, 그런 사실 돌파구를 좀 저희 썸씽 스페셜이 마련해 드린다는 점에서 많이 좀 기뻐하고 좀 좋은 생각으로 좀 많이들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는 작가라든가 PD가 이제 작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배타적 사용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썸씽 스페셜이 굉장히 이런 작가라든가 PD 제작 능력이라든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측면도 있고, 내 권한을, 내 창작물을 지켜줘야지 해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그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시에 휘말렸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썸씽 스페셜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기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유지가 돼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창작에 대해서 대가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좋은 질문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표절 문제가 어느 나라든 간에 이 그 독창성과 이제 특히 이제 독창성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활성화된 나라는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 콘텐츠 파이러시라 그래서 이제 콘텐츠 표절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 표절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이제 표절을 방지를 하고, 또 표절을 당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 그쪽 관련된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그런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썸씽 스페셜의 대표를 맡고도 있지만, 저가 하나 이제 또 역할이 있는 것이 프라파라고 하는 곳이 그 세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파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이제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이제 Association이라 그래서 세계 포맷 보호 인증 보호 협회라고 하는데, 통칭상적으로 세계 포맷 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 포맷 협회의 임원이 됐고, 최근에 이제 재신임 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더 아시아인들이 뭐 일본 이제 임원도 생기긴 했지만, 사실 이런 면에서 조금 프라파 쪽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쪽에서 받았던 경험과, 그리고 이 프라파라는 곳이 전 세계 콘텐츠 사업자들이 300사업자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는 뭐 디즈니를 비롯해서 당연히 메이저 스튜디오는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이런 그 프라파와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쪽에서 전달받은 네트워크나 이제 노하우들을 어떤 한국의 창작물에 많이 적용을 해서 조금은 이제 한국 창작자들이나 제작사들이나 이제 저희 썸씽 스페셜의 파트너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포맷이나 이제 IP나 이제 창작물의 표절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만약에 표절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제작이라든가 콘텐츠,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콘텐츠 하는 것보다 이걸 계기로 해서 썸씽 스페셜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각종 해외 글로벌이라면 해외 제작사와 국내 제작사 간의 공동적인 제작, 이런 게 그럼 앞으로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제작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한국 사업자들이 어떤 글로벌용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썸씽 스페셜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의 구성원들의 경험을 이제 전부 합치면 아마 국내에 있는 모든 방송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해외 공동개발, 공동제작을 많이 한 인력들이 모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한 15건 이상이 되는데 사실 그 15건이라는 부분이 이제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 프로젝트만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협업 또는 사업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0년에 썸씽 스페셜은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 방송 작가님들하고 몇 분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외국의 이제 주요 스튜디오와 이제 그러니까 공동 개발 및 공동 제작을 좀 진행을 했고 작년에 그 같이 이제 협업한 작업물로 한 6개의 신규 IP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미 그 방영되고 있습니까? 방영은 되진 않고 이제 개발을 하고 네네. 이제 각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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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콘텐츠 시장 아쉽게도 이번에는 뭐 출장 없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 콘텐츠 시장에 이번에 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콘텐츠 시장도 자동차 오토쇼와 같은 이런 이렇게 세계 첫 출시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은 이제 콘텐츠 시장이 이 콘텐츠 시장도 사실은 전 세계 방송사들의 어떤 시장 구조를 함께 파악하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흔히 방송사들이 이제 광고가 제일 중요한데 방송사들이 이제 광고주를 대상으로 네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신작 라인업이나 이제 콘텐츠 발표를 하는 거는 이제 업프런트 행사라고 하는데 그 업프런트 행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봄 때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열립니다. 이제 4월에 5월에 열리는 이유는 이제 4월에 5월에 선보였던 콘텐츠를 가지고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광고주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사실 그 콘텐츠 시장이 크게 2개의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4월 초에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열리는 이제 밉TV라는 마켓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10월에 또 열리는 이제 10월에 열리는 밉컴이라는 마켓이 있는데 콘텐츠 마켓이 개최되는 장소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칸느 영화제나 네네. 칸느 광고제가 하는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 그 프랑스 칸느의 똑같은 장소에서 2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2가지의 가장 큰 콘텐츠 마켓을 축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세부 마켓이 있고 네네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콘텐츠 마켓이 12월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도 큰 콘텐츠 마켓이 있는데 이제 8월이나 9월 말에 BCWW라고 있습니다. BCWW는 브로드캐스팅 월드와이드라고 그래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이제 네네. 주최를 하고 이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콘텐츠 마켓입니다. 근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그 8월이나 9월에 하는 그 BCWW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딱 바로 그 밉컴이라는 그 마켓의 한 달 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를 그것도 한국의 자국의 로컬 시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최적의 마켓이 사실은 BCWW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콘텐츠 마켓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사인과 계약과 어떤 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 계약이라는 거는 많은 이제 저희는 그렇죠. 뭐 핑퐁이라고 쓰기도 하고 요즘은 티키타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 협상이 이제 오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BCWW에 딱 그 한국 콘텐츠가 처음에 출시가 되고 이제 이 해외 바이어들과 이때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이제
프랑스 칸느에서 하는 10월 밉컴에 이제 사인을 하는 그 과정을 연결되면 사실 그 어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 굉장한 좀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달에 하는 10월에 하는 프랑스 칸느의 마켓은 모든 이제 언론들도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부분을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그 홍보도 하고 어떤 그 해외 사업자들한테 많이 이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런 어떤 콘텐츠 마켓별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그 목표로 수출국 대상으로 하는 그 나라와 방송사, 제작사, 뭐 창작자나 이 그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접근을 하고 어떻게 수출 방향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지를 사실 좀 연간으로 설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이제 그래서 봄 카탈로그 또는 뭐 펄 카탈로그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은 미드 시즌이 언제, 프리 시즌이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해외 콘텐츠의 어떤 상황과 방송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탄력적인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황 대표님 말씀을 짧은 순간에 들으시면 어떤 기업인도 아마 황 대표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셨다면 탐내시는 그 기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합 콘텐츠, 그것도 시장이 너무 글로벌이라 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초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으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업력이 좀 짧긴 하지만 그런 쪽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네네. 모든 그 스타트업이 이제 처음 3년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워낙 저희가 하는 일이 네네. 이제 동종 사업자가 없고 저희 자체가 국내 최초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동종 업종이 없고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국내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주저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 어떤 한국 콘텐츠 자체가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이라는 것은 필수 있는 부분이고 필수로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썸씽 스페셜의 이제 가장 핵심인 부분이고 저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해외 이제 메이저 스튜디오에 투자를 한 군데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과연 이 혹시 썸씽 스페셜의 이 메이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대주주나 누가 또 관여돼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외국 사업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국내 사업자고 그리고 이제 한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실은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내 투자를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최선이라고 저희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질문을 시청자분 양해해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도 이제 국내 시장 마켓단 해서 경제의 그 콘텐츠를 증시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이렇게 경제망이라든가 베트남 같은데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경제를 알리고 또 거기에 있으신 분한테 이제 투자에 도움되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좀 인지도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경제TV의 글로벌 콘텐츠에서 썸씽 스페셜과 같이 만약에 협업 관계한다면 우리 그 경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 주식 관련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한번 뭐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겠습니다는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콘텐츠 자체의 어떤 경쟁력과 어떤 독창성도 있지만 하나는 이 콘텐츠를 창작을 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사업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제 한국경제 TV의 이제 콘텐츠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경제 TV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그 증시와 이제 주식 투자를 비롯한 콘텐츠의 어떤 대중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화 측면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이 증시나 어떤 이런 어떤 경제 분석을 하는 전문가 분들도 많이 이제 확보가 있고 그 네트워크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그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기존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과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컨설팅을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런 그 어떤 전문가 풀을 활용을 해서 이 네네. 전문가 풀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조금 어떻게 더 대중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조금 더 상품화 시키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해외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용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콘텐츠 산업이라면 한국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글어를 해외로 나갈 때 그런 쪽에 한글어를 영어로 그대로 그냥 내로남불이면 내로 NA 알로 이렇게 해서 하고 영어로 나가면 한글어를 빨리 배우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좀 생각이 적은 생각입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네네. 아니, 저는 재밌는 생각이라고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네. 한 번은 고민은 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언어 문제는 사실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다고 사실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출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 해외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주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한국의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고유명사나 어떤 특정한 어떤 트렌드 용어가 있었으면은 그 트렌드 용어에 대한 원문을 이제 남겨서 그 그 용어가 그대로 읽히게 놔두고 반드시 그 트렌드 용어에 대한 이제 트렌드 용어에 대한 그 의역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 두 가지가 좀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경험 중에 어떤 그 해외 사업자랑 공동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 공동 제작을 했을 때 그 세트에 이제 야외 대형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야외 대형 세트였지만 뭔가 이렇게 촌락을 구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회 구조가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리얼리티 콘텐츠였는데 그때 사용됐던 세트를 마을이라고 그래서 MAUL 그 마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화 시켰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좀 그 해외로 추진했었던 게 이 콘텐츠가 이 포맷이 전 세계 어디를 수출되더라도 이 포맷의 이름은 마을. 그러니까 이 포맷에 사용되는 세트의 이름은 마을이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그 마을을 고유명사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마을 옆에 그 어떤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빌라지라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꼭 같이 좀 포함을 시키면서 좀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고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썸씽 스페셜이 있기에는 무엇보다 한국 창작자들, 제작사들 그리고 한국 콘텐츠 사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 계기에는 한국의 시청자분들이 계시고요. 계속해서 많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지 계속 변함없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사실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한 가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꼭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만약에 보고 계시는 어떤 기업 오너들이 계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진우 대표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과 행복도 이렇게 겨누신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송 짧은 30분간에 시간이 가면서 관심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고 더 집중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도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저보다 월등히 분야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도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러면 사실 그 녹화 시간이 1시간 되더라도 그 사람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황 대표님은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0분 여기 방송 시간이 남이라는 이 녹화 시간 1시간이 넘는 과정에서 황 대표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시간이 나시면 보실 것을 권하고 특히 이 분야는 사실 미디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굉장히 이쪽에 아주 핫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자녀분이랑 같이 이 방송을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녀분과 함께 이쪽 분야의 향후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콘텐츠 글로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역할을 좀 크게 해줘야 한국의 발전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분야가 태동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당부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